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야, 오늘은 그냥 해킹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 똑같은 말 계속하고, 저도 여기에 거의 한 2달 이상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래서, 머리도 괜찮다가 또 어제부터는 머리도 무겁고, 또 그래서, 오늘 그냥 지금까지 사건을 여러 가지 경황들을 정리를 좀 하고, 좀 매짐을 맺고, 끝매짐을 좀 맺어야죠. 찾고 못 찾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니까 별로 저한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업로드 하면서 제 영상에 제가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안 가시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영상 공개하고 올렸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하니까 직원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상사들도 많고 밑에 부하 직원도 많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 혹시라도 알게 되면 또 이 방향에 오르내릴까 싶어가지고 일단 얼굴은 공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리게 된 계기가 또 코인 2개를 해킹당하고 하드월렛에 있던 걸 해킹당하고 저 같은 피해 사례나 해결 방법을 좀 잘하시는 분들 하고 이쪽 세계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조언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또 올렸었고 실제로도 조언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되찾는 것까지는 불가능했죠. 일단 사건 경위를 짤막하게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예견되는 일들도 짤막하게 또 정리도 좀 하고 또 제 영상을 우연찮게 보신 분들은 좀 피해를 덜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영상을 올리더라도 제 피해 사례, 피해 당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새로운 이야기라든지 새로고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제가 캡처해가지고 영상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고인 방송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건데 다른 분들도 아시는가 데모로 보고 아시고 있으면 다행이고 또 몰랐던 분들은 또 같이 공유해 나가면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도 다 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또 내가 하나 더 알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때 그게 온전한 지식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잘난 척하고 내가 더 나았다고 내 자랑하려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라도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나 있으면 조금씩 이야기하고 견해도 이야기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또 의견도 들어보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꿔나가려고요. 저한테도 그게 나왔고요. 자꾸 지나간 과거 이야기 자꾸 해봐야 바뀌지도 않는 과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영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건 경위는 다들 아시잖아요. 사건 경위는 그래요. 제가 하드월렛에 2년 전에 샀는 일반 쇼핑몰에서 샀는 그 하드월렛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갔는데 한 1년 반 정도 모아가다가 올해 25일 9일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하다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 내역을 딱 보니까 저 말고 11개 계정에서 더 해킹이 됐더라고요. 해킹된 건 어떻게 아느냐. 똑같은 주소로 전송이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하드월렛에 있던 계정에서 전송된 주소하고 전송대가 입금된 주소하고 다른 계정도 똑같았었거든. 아,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의심쩍다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막 여기저기 사고 사례를 올렸는데 저하고 똑같은 날 똑같이 사고를 당하신 분을 찾게 되었고 또 입금된 주소도 똑같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해킹이다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했죠. 그래가지고 계속 네이버나 구글이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트위터에서 내가 또 사건 경위를 올리니까 또 한 분이 저하고 똑같은 날짜에 또 같은 하드월렛을 주는 분이 해킹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트윗을 하셨고 또 네이버에도 한 번 계셨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또 하드월렛 측에도 메일로 사고를 접수하고 또 옵솔라 시큐리티라고 또 해킹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또 사고 접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메일 답변을 그 하드월렛 측에 이메일 답변을 받았는 것도 제가 그 커뮤니티 창에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드월렛 측 답변은 딱 두 가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월렛의 핀 코드를 누가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없을 때 뭐 이렇게 전송을 했다. 하드월렛이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컨펌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4자리 시드 번호가 유출이 됐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는 제 나름대로의 논리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될 확률은. 왜 없냐? 그러면 또 다시 설명해야 되거든. 또 그럼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드월렛 측은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전에 댓글 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제 내 하드월렛이 누군가에 의해서 편취당한 게 아니고, 시드 문구가 유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통 단계에서 누군가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 유통 단계에서 이제 나노에 있던 하드월렛에 있던 그 프로그램을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기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지. 안 그러면 제작이나 포장 단계에서 누군가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또 있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될 정도의 수량만큼 설계를 내가 무작위로 배포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처음 유통 단계의 문제, 유통 단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개입됐을 단계나 이거는 하드월렛 측과는 100%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는 분도 또 저와 같이 해킹 당해가지고 입금된 주소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유통 단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배송을 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구를 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이 아주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하드올렛 측도 어느 정도 책임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안 하고 일반 쇼핑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PDX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했는데 유통 과정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드올렛 측에서는 그런 데는 납품을 안 해야 되잖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매한 제품만이 진짜 그 하드올렛의 제품이라면 그런 데서 납품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럼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직구했는데도 직구했는 분이 해킹 가능한 사라진 분이 더 많거든. 그러면 이건 유통 단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면 하드올렛 측에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작이나 포장 단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사안이 더 크죠. 이거는 본사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래요? 유통 단계에서야 그 본사 직원들이나 하고는 좀 별개잖아요. 유통업자하고 뭔가 암묵적인 거래가 있어가 눈 감아주고, 그죠? 바꿔치기를 할 수 있지만, 제작이나 포장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본사 직원 누군가와 어떤 암묵적인 거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한해 두 해도 아니고 6년 전에 구입한 공식 홈페이지에 직구한 분이 해킹을 당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계속 제작이나 포장 단계에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직원 누군가는 가담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하드올렛 측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 설계 단계에서 누군가가 계획을 단 거라면 이거는 사고의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게 드러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통 단계든 안 그러면 제작이나 포장 단계든 그 하드올렛 측에서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나 회사 외부라 하더라도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의 신뢰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다 덮어두고 개선할 수는 없거든. 맞잖아요. 기존에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덮어두고 개선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개선을 하려면 일단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되잖아요. 썩은 사람 도려내야 되잖아요. 도려내려면은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해가지고 회사가 손실을 좀 있더라도 오픈을 하고 확실하게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고 개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 숨어서 이렇게 뭐 바꿔치기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덮어두고 계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걸 다 수면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건 경위와 제 예상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그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대로 그냥 묻고 넘어간다면, 분명히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뭐 주기적으로 1년이나 2년이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뭐 사고가 일어나든 외국의 사례가 일어나든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면 피해자가 또 제가 겪었던 과정을 똑같이 겪겠죠. 그러니까 외국 사례들도 이래 보면 하드월렛 그 문의 이메일 주고받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많아요. 주위에 그 해외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확인했냐면 트위터 그 하드월렛 서포트 그 트윗 있잖아요. 이 트윗을 쭉 보면 요즘 한글로 번역되기 때문에 보여요. 열심히 찾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당사자 피해자니까 더 열심히 찾게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한글로 말고 영문으로 LEDGR 해킹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유튜버가 쭉 있어요. 보면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는 잘 하실 스피킹이나 리스닝 잘 되시는 분들은 들으면 바로 되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댓글란을 자꾸 하겠니 댓글란은 번역이 되잖아요. 그 댓글란을 쭉 이래 보면 의외로 사건들이 많아요. 의외로 사건들이 많고 해결되지 저하고 똑같은 경우의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더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사고 사례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해결책은 없겠죠. 해결책은 없을 거예요.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하겠죠.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5년, 10년 사형 상관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이 사건은 좀 불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지금 뭐 나중에 가상화폐 시장이 막 불장일 때 이런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터지게 되면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역풍이 불 것 같아요. FTX 사태나 루나도 그랬잖아요. 비트코인하고 별개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버금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하드월렛 측에서는 그냥 묻고 넘어가자라는 그거 같아요.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트윗이라든지 대응하는 거 보니까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의 유형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사고의 유형은 이렇게 대응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리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앞으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보관하고 저장하는 게 이제 하드월렛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드월렛이라는 게 그 모든 공정 단계를 다 믿어야 되거든. 하드월렛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포장하고 또 배송하고 또 쇼핑몰하고 연계돼 가지고 다른 쇼핑몰에도 또 판매가 될 거고 그 믿을 만한 쇼핑몰은 어디까지고 믿지 못할 쇼핑몰은 또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정 단계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월렛에 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거는 그런 시장은 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제 오히려 지금 기존 금융권 있잖아요. 기존 금융권에서 오히려 수탁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내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종이지갑 있잖아요. 종이지갑은 근데 의외로 또 안전하지만 또 의외로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종이지갑도 내가 이제 비밀키를 내 스스로 만들어가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만 있는 계좌번호, 무슨 말인지 알죠? 64자리. 그런 식으로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둘 다 그 두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탁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아예 맡기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기존에 있던 금융 시스템에 잘 적응되신 분들은 오히려 수탁 서비스에 몰릴 끼고, 이제 원래 비트코인이 생긴 그 취지를 잘 알고, 비트코인이라는 분들은 애초에 그런 쪽은 안 할 거거든. 오히려 이제, 차라리 종이지갑이라든지, 다른 게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비밀키 64자리만 잘 외우면, 아무것도 종이지갑도 필요 없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외워놓고만 있으면. 64자리 한 5개만 외우면, 내가 비트코인을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64자리 비밀키 5개만 외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비트코인 5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5개를 위에 만들어놓을까만 저는 할 말이 있는데, 방법들을 연구해보면 또 나와요. 또, 그러니까 유의미한 난수표로 만들면 그게 제일 좋지만, 당장 급하게 내가 하면, 일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넣어놨다가, 일단 빨리 빼고, 빨리 임포트 해가지고, 어디 거래소로 옮기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인들이 연구를 해야겠죠. 그죠? 하드월렛 지갑은, 사고들이 짜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하드월렛 뿐만 아니고, 다른 하드월렛들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동영상에 댓글 다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시장의 초기다 보니까 그 빈틈을 자꾸 노리잖아요. 원래 범죄자들이나 이 해커들은 빈틈을 계속 차고 찾아다니거든요. 그걸 찾으면 이게 온라인의 빈틈을 찾든 오프라인 상에서 빈틈을 찾든, 물리적 지갑이라는 건 어차피 오프라인 상에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배송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제조를 해야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지갑은. 그래서 하드월렛 시장은 성장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여튼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있었던 사고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드월렛 시장에 대해서 제 예상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피해를 당한 입장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있는데, 이제 이 하드월렛 대응하는 거라든지, 신뢰에 관한 고민을 계속 하니까 커질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손을 많이 타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손이 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쌓일 수가 없지. 이거는 신뢰가 깎아내리면 또 깎아내렸지. 어떤 식으로든 신뢰를 깎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니까. 내가 하다 원래 해킹 당한 이야기는 오늘부로 여기까지 그만하려고요. 그만하고 내일부터 뭐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래 할 때는 하나라도 좀 새로운 이야기, 해킹 같은 거라도 좀 신뢰가 있으면 또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앞으로 새롭게 사고 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가상시장 관련해서 또 제가 뭐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핫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몰랐던 분들 계실 거예요.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 나갈 것인가 생각도 해보고, 또 소통도 해보고, 다른 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올리고 업로드하면서 이게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되고, 다른 분들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일기 아닌 일기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막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위안이 되고 했는 거에 대해서 고맙잖아요. 들어주신 분들한테 고맙잖아요. 그러면 내 하소연만 계속 할 게 아니고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도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내가 해킹 뭐 하소연 관련 내용 방송은 좀 그만하는 게 맞다 싶어서요.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되돌려 드리려면, 제 영상을 보고 해킹을 당할 뻔 했는데 안 당하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해킹을 앞으로 당할 건지 알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만분의 하나라도 그럴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는 제일 좋은 거죠.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안 당하시면 더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법을 본인 스스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그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고래 영상을 자주는 업로드 안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채널 듣는 분 많이 없으시지만 이만큼 이렇게 들어주신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됐는데, 지금도 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해킹 관련해서는 언급을 이제 그만하려고 자꾸 해봐야 듣는 분은 또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만하려고. 약간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죠?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올라주면 좋은데, 또 비축비축 올랐다가 또 하루 만에 또 비축비축 내렸다가 이러네. 올해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반감기고 이래서 오히려 또 뒤통수 칠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는 고래들이잖아요. 고래들이 뭐 자기들도 이번 재작년 장부터 해가지고 자기들도 놀랬을 거다. 자기들도 놀래고 딴 고래들이 막 던지는데 자기는 못 던진 고래들이 있을 거거든. 그럼 8천만 원대 던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겠네. 근데 못 던지고 있다가 이제 또 2천만 원대 던진 고래도 있을 거고, 좀 회복해가 4천만 원대 던지는 고래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고래들은 뭐 어차피 10년 전에 사는 고래들이라서 뭐 손해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버냐 좀 덜 버냐 이 문제인데, 가격 등락이 이제 그들로 인해 가지고 80% 70%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고래들이 좀 정리가 되고 해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맞고 예측이 어느 정도 좀 맞아가 가고 이러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고래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느 정도 선바뀜을 좀 하고 하는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다. 그래, 올해로 그렇게 만만한 장은 아닐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가격 변동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쌀 때 사서 5%, 10% 오르면 팔고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이 변동성이 의미가 있는데 저같이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시장이 이런 장 변화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3,700만 원에 샀던 안 그러면 뭐 3,000만 원에 샀던 안 그러면 4,000만 원에 샀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뭐 금액 정해가지고 꾸준히 사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뭐 이 변동이 별 의미 없잖아요. 뭐 나나가 어차피 쭉 나나가 사기 때문에 내가 쌀 때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쌀 때 그렇다고 내가 또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쌀 때 적게 사는 것도 아니고 비쌀 때 적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르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향후 최소한 5년 뒤에 가격을 보고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막 폭등장 올 때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를 빼고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연초비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제가 이 시장에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느낀 거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 그냥 사 모으면 된다. 이게 제 판단,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사서 모은다. 내가 사서 모을 수 있는 기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달 월급 받으면은 옛날에는 한 번에 다 샀거든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비트코인 변동이라는 거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나눠가 사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눠가. 뭐 20만원씩 사고, 10만원 사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가 모으고 있어요. 뭐 언제까지 사 먹을 거냐. 그거는 뭐. 전에 말씀드린 2개. 비트코인 2개 모일 때까지. 되겠나 싶어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또 길어졌네요. 하여튼 뭐, 내가, 내일부터는 그냥, 좀 긍정적인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제 좀 탈바꿈을 좀 해봐. 그렇다고 제가 뭐, 대본 적어가 뭐 일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나도 머리도 가볍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내일은 좀 즐거운 마음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